수학 익힘 28쪽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보겠습니다. 1번과 3번 문제에 해당하고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18과 3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8을 분해했어요. 그리고 30을 분해했어요. 이 식을 보고 해도 되지만 사실 그냥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두 수의 곱셈식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중요한 거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공통된 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공통된 배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3 곱하기 6이 18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6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수는 바로 이 수겠네요. 30은 5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수의 곱셈식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위에서 찾아서도 괜찮지만 선생님하고 했던 방법으로 이용해 볼게요. 18과 30을 한꺼번에 크게 나누겠습니다. 공통으로 떨어지는 수는 일단은 짝수이므로 2가 제일 작은 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9, 18, 15. 두 번째는 3이 될 것 같습니다. 3, 3은 9, 3, 5, 15.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 수고요. 30은요.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이루어진 수가 되겠네요. 정리하겠습니다.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3번 18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최소 공배수는 공통으로 하고 있는 수 외에 18을 위해서 3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20을 위해서 5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여기 있는 수를 다 곱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은 18을 위한 수예요. 그쵸?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18이죠. 18에 5배만 하면 나오는 수예요. 반대로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바로 30이라는 수에 3배만 곱하면 30의 배수가 되는 수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는 18과 30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수에 해당하는 수를 곱해주면 되므로 최소 공배수는 이 수를 모두 곱한 수가 되겠죠. 3, 2, 6, 6, 5, 30, 3, 3은 9. 답은 90이 되겠습니다. 4번 20과 2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보면은요. 20과 2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나눌 수 있는 20과 28을 한꺼번에 나눠주는 나눗셈식을 했고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2를 먼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10, 14가 됐고요. 다시 2를 나눠주고 5, 7 해서 2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고요. 28은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됩니다. 정리할게요. 2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 28은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됩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최소한에 가지고 있는 공통된 배수는 필요해요. 2 곱하기 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20을 위해서는 5는 반드시 필요한데 몇 배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7배만 해주면 됩니다. 28은요. 2 곱하기 2에다가 7이 반드시 필요한 수예요. 거기다가 5배만 해주면 나오는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를 모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5 곱하기 7. 2 곱하기 2 곱하기 5는요. 20이고요. 20에 7배를 해서 나오는 수. 그리고 2 곱하기 2 곱하기 7을 하면 28이에요. 28에다가 5배만 하면 나오는 수. 바로 그 수가 20과 18을 공통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는 4, 4, 5, 20. 7을 곱하니까 140 되겠습니다. 5번 15와 45의 최소 공배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5와 45의 최소 공배수예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론 기본이에요. 15의 배수와 45의 배수를 구해서
공통인 배수를 찾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15의 배수 제일 작은 거 15부터 30, 45, 60, 75, 90 이렇게 나가겠고요. 45는 제일 작은 수 한 배 안 45, 두 배 안 90, 135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으로 만나는 배수는 바로 45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4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매번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나온 방법이겠죠. 15와 45를 동시에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와 45 제일 처음으로 나눌 수 있는 작은 수는 짝수가 아니므로 2는 안 될 것 같고요. 3의 배수 되나요? 네, 3의 배수 될 것 같아요. 3, 5, 15 3, 1은 3, 3, 5, 15.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5와 15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는 바로 5가 되겠죠. 5, 1은 5, 5, 3, 15. 더 이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15와 45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배수는 3 곱하기 5와 1 곱하기 3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5 곱하기 1은 생략할게요.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 3은 9, 9, 5, 45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에이, 이건 너무 복잡하고 귀찮잖아. 그래서 방법 2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이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지?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접근 방식을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이 접근 방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히들 말하는 공식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공식만 알고 원리를 모른다면 수학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생겨났을 때 그 개념이 생겨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앞으로 수학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공식이 먼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원리를 먼저 생각하고요. 원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를 위한 방법적인 계산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방법 다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면 저절로 기억이 돼요. 따라서 수학을 외운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수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절차를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면 이게 몸에 배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방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됐죠? 그런 것처럼 쉽게 여러분한테 들어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6번 보겠습니다. 연수와 준기는 운동장을 일정한 빠르기로 걷고 있습니다. 연수는 3분마다, 준기는 4분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돕니다. 두 사람이 출발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을 때 출발 후 30분 동안 출발점에서 몇 번 만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문제가 길어요. 이제 길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구주하자. 그쵸? 이제는 습관이 됐을 것 같아요. 먼저 구하는 거 알아볼게요. 뭐 말이 길지만 한번 볼게요. 자, 두 사람이 출발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대요. 자,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고요. 출발점에서 운동장을 도는데 같은 방향으로 돈대요. 그래서 연수도 이렇게 출발하고 준기도 이렇게 출발한대요. 이제 그랬을 때 출발한 후에 30분 동안 출발점에서 몇 번 다시 만나는지를 구해보는 거예요. 몇 번 다시 만났는지 출발점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는 수를 구해보는 거거든요. 자, 주어진 조건 한번 볼게요. 연수와 준기가 나오네요. 연수는 3분마다, 준기는 4분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수는 3분마다, 준기는 4분마다 돈다고 합니다. 그쵸? 3분의 친구는 출발점에서 어떻게 되죠? 연수는 3분마다 도니까 출발점에 몇 분마다 오는 거죠? 3분, 6분, 9분, 12분, 15분 이렇게 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준기는요.
둔기는요, 4분마다 돈다고 했어요. 연수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4분마다 출발점에 4분, 8분, 12분, 16분 이렇게 올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아, 이 문제 보니까 최소 공배수의 식을 구해야지 쫙.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3과 4에 공통된 배수를 구하네. 공통된 배수를 구하네. 그쵸? 그럼 공통된 배수를 구하려면 먼저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공배수를 구해서 이 공배수가 언제까지? 30분까지 몇 번 올 수 있는지를 보면 되겠구나 하고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문제를 들어갈게요. 자,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문제 상황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그래요. 3과 4를 동시에 떨어지게 만드는 수 없네요. 1, 3, 4 말고는 없네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이 수를 다 더한 수 맞아요?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 12라고 하는 거는 12분마다 출발점에서 만나는 수예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공배수는 12분, 24분, 36분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30분 동안 잰다고 했으므로 바로 12분에 한 번 만나고요. 24분에 한 번 만나고 36분은 안 되는 거죠. 그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이해되나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바로바로 공식이 떠오르는 건 사실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래봤자 생각하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문제를 외워서 이 문제는 무슨 푸는 방식이고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이고 이렇게 외워서는 절대 수학을 할 수 없어요. 이제 5학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학을 접한다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든 걸 다 공식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선생님 말한 것처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어진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거는 어떤 게 있었지? 그래, 이거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구나 하고 떠오른 다음 한 템포 쉬고요.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지금은 수익에서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고 하니까 그냥 문제도 읽어보지 않고 최소 공배수를 막 구해요. 근데 이런 습관은 어릴 때부터 다져놓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이 고치기 힘들어요. 지금 5학년일 때부터 선생님하고 올바른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앞으로의 수학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